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혼을 바쳐 일하는 남자 오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부자 되고 싶으시죠? 네, 저도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먼저 좋은 소식부터 한 개 드리면, 부자에는 두 종류가 있죠. 첫 번째는 흔히 말하는 금수저죠. 태어날 때부터 그냥 부자로 태어나서 계속 부자로 사시는 거예요. 네. 근데 두 번째는 바로 후천적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부자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노력을 해서 이제 부자가 되신 분들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분들이 어떤 공부를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를 알고 있으면 우리도 그런 노력들을 해서 우리도 부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다행히도 직업 특성상 부자이신 분들을 꽤나 많이 만날 수 있었는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제가 배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부자가 되려면 재테크 지식만 많이 있다고 해서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런 거라면 경제학 박사님들이나 금융공학과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가장 부자가 되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또 그런 것만은 아니죠. 예. 그럼 뭐가 중요할까? 물론 재테크적인 지식도 필요하겠지만 그만큼이나 중요한 게 바로 인문학적 소양인 것 같아요. 네. 인문학적 소양? 좀 생뚱맞은데? 자, 한번 들어볼게요. 저는 현장에서 이제 재무 상담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문학적 소양이 부자가 되는데, 재정적 자유를 얻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를 몸소 깨닫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 요즘에 참 많이 있으시죠? 근데 맞벌이인데 생각보다 돈이 모이질 않고, 그리고 돈이 많이 안 모이니까 부자도 안 되는 것 같고 좀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이제 저한테 상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제가 꼭 그분들께 숙제를 한 개 내드려요. 숙제 아닌 숙제, 제안 아닌 제안을 하나 해드리는데, 처방전으로 제가 뭘 써드리냐면, 한 달에 한 번 날짜를 정해서 두 분이 마주 보시고 재무 대화를 한번 나눠 보셔라. 그래서 서로 한 달에 한 번 돈을 어떻게 썼고 어떻게 관리했고 어떤 것들을 느꼈고 어떤 것들이 아쉬웠고 어떤 것들이 좋았나, 이런 것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눠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이 재무 대화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정말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 나중에 제가 한번 따로 한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 재무 대화를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첨언을 한 가지 드리는 게 있는데, 뭐냐면 이야기를 하시다 보면 상대방 이야기가 좀 답답하거나 나랑은 좀 코드가 안 맞거나 짜증날 때가 분명히 있어요. 다른 사람이라 그래요. 또 재무 대화를 하시다 보면 이 사람이 내가 알던 사람 맞나? 뭐 이런 걸 느낄 때도 있거든요. 그만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의 이야기를 끊거나 자르고 또는 뭐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이걸 하시면 안 되고, 이야기를 그냥 다 들어주시는 거, 끝까지 다 듣고 그냥 칭찬할 부분을 찾아서 칭찬해 주는 거, 그게 굉장히 키포인트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재무대화랍시고 이제 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로 시도를 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무슨 말하면 뭐 지적부터 하고 비난부터 하고 평가를 막 하는 거예요. 경청하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말하고 싶겠습니까? 진짜 말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면 재무대하고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게 돼요. 그냥 뭔가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 재무대화뿐만 아니라 그냥 다른 대화도 안 하게 되죠. 뭐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하게 되고요. 막,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재무대화라는 게 가정의 경제적인 부분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거는 사실은 재테크 지식이나 금융 지식이랑 완전 상관이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인문학적 소양,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의견을 수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키포인트인데, 이걸 놓치시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게 또 하나의 또 어떤 인문학적 소양이 중요하다라는 거 이해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예로는, 요즘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꽤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테고요. 뭐 사업을 하거나 자영업을 하시다 보면 내가 리더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분들이 있으신 거죠. 근데 직원분들 일하는 모습이나 형태나 태도나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 수가 없어요. 뭐 이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막 지적을 하거나 비난을 하고 또 막 야단을 치거나 뭐 꾸짖거나 이렇게 하시면은
사실은 나는 점점 부자로부터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지적하거나 비난하거나 어떤 뭐 핀잔을 주거나 그러면 내가 미울 거 아니에요. 아이, 저 사장 꼴 보기 싫어. 아이, 진짜 내 월급 때문에 참는 거지. 진짜 이번 달 다 끝나면 나 바로 그만둬 버릴 거야. 막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사실 가장 피해를 보는 건 나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분들에게도 물론 득이 되겠지만 가장 득을 받는 사람은 사실은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장인 내가 가장 큰 혜택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직원들이 뭔가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좀 이렇게 좀 부족한 모습이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가면서 그들에게 막 인기를 얻으려고 막 나 이미지 관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상대방이 알아서 깨우칠 수 있도록 가이드를 해주는 게 진정한 리더의 역할이지 않나? 라는 저는 생각을 해요. 야! 너 그거 하면 안 돼. 잘못했어. 그거 하지 마. 이렇게 지적할 게 아니라 먼저 뭔가 본보기를 보여주거나 먼저 뭔가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서 그 사람을 깨우칠 수 있도록 이렇게 리딩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아요. 그냥 화날 때 화내고 막 뭐 답답하다고 막 뭐라고 해서 굳이 그 상대방의 길을 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화날 때 좀 화도 못 참고 짜증날 때 짜증 다 내고 그런 것도 못 참으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사실은 이러면 쉽지 않죠. 네, 너무 욕심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사업이나 자영업도 마찬가지로 이게 장사만 잘 된다고 사업만 잘한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 장사와 사업을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직원분들은 결국 그냥 나의 밑에 사람이나 아래 사람이 아니라 내 일을 도와주는 직원분들이다.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여러분 사실 월급 많이 안 주시잖아요. 네.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많이 주시는 것 같겠지만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또 많이 받는 게 아닐 수도 있거든요. 네. 그 돈을 드리면서 그분들은 그 돈을 받으면서 내 일을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좀 발끈하거나 뭔가 욱 할 때도 좀 그런 걸 다스리면서 네, 그분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그분들이 깨우칠 수 있도록 리딩해 나가는 걸 공부하는 모습,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돈을 벌 수 있고 부자가 되는 길인데 금융이나 재테크 지식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일 수도 있는 거죠. 네. 우리 이제 정리하자면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 역시 있는 사람은 달라도 달라.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근데 있는 사람이라 다른 게 아니고요. 다르니까 있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저는 해요. 있으니까 다른 게 아니라 다르니까 있어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돈에 어떤 게 더해지면 천박하다고 해요. 돈이 많고 어떤 게 더해지면 천박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무지입니다. 무지. 이 무지라는 건 뭐 지식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그냥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고도 봐요. 우리 요즘에 뭐 많이 나오잖아요. 뭐 갑질 논란 해가지고 얼마나 천박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저희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천박한 부자가 아니라 존경받는 부자, 따뜻한 부자, 닮고 싶은 부자, 그런 분들이 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자들은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중요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문학적 소양을 굉장히 열심히 잘 준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꼭 부자가 될 테니 여러분들도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2022년 1월 2일까지 일하지 않아도 월 3천만 원의 소득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 오영일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네,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